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2주 만에 뵙네요. 네, 잘 계시고요. 저희는 뭐 전쟁 치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요즘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 함락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예, 거의 그냥 아프가니스탄 이슈고 다른 이슈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뭐, 한 가지라도 모르면은 완전 바보 취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질문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 오셨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 기자, 그 여자분 기자는 울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자기 나라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자기 이제 가족들이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좀 어떻게 오게 해달라고 그냥 여기저기 지금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오케이. 오늘은요, 북한 문제를 좀 합시다. 북한 문제. 9월 14일 날 유엔 총회가 시작되거든요. 여기 뉴욕에서. 근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 유엔 사무총장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나라들은 각오를 해라.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뭐 해봤자 뭐 한국, 일본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 또 리액터를 재가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님하고 오늘 좀 토론을 할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그 피난민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한국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아주 골치를 일단은 들어왔는데 거기 섞여 있는 불순분자들이 꽤 많아요. 그건 우리가 벌써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더라고. 탈레반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사람 적색 국가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서 온 거예요. 피난민을 가장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이 그 테러와의 전쟁을 엄청 쳐야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탈레반하고 교섭을 해서 현지에서 이제 테러를 일으키니까 더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벌써 100명을 추렸습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계속 신원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탈레반하고 가입된 그 여러 가지 그 탈레반이 원래 애를 낳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처럼. 그래서 탈레반 종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애들을 많이 이렇게 보낸대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가지고 자기의 그 탈레반의 그 피를 이어서 가는 이런 종속적인 그 번식, 그거를 아주 선호한대요. 그러면 한국에도 지금 애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북한도 테러 집단이지만은 탈레반도 테러 집단이고 지금 북한에서도 탈레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둘이 다 테러 지원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탈북자가 미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저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의 특수부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탈레반하고 특수 테러 훈련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한국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안 그래도 지금 5만 명이랑 그때 그 황장엽 씨가 5만 명이라는 그 간첩이 있다면은 5만 명이 지금 씨를 뿌려놨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게릴라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내전으로 되면은 미국도 임발부 안 합니다. 미국은 내전은 임발부 안 한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 문재인이는 북한이 6.25가 내전이라 했지만은 내가 이번에 국무성에서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저기 아프가니스탄하고 틀리다. 북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침략을 당한 것이지 내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자, 한국에 지금 보안법 없앴죠? 법이라고 법은 다 없애가지고 간첩도 못 잡죠? 이걸 지금 어떡합니까? 북한은 하나도 없앤 거 없는데. 그럼 현재 다음, 지금 아직 이제 국가보안법이 아직 철폐되지는 않았고요. 네, 아무튼 좌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네, 그것은 지금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저기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들도 대한민국 안보나 이 방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은 한국은 더 급속도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사드 철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논쟁은 뭐 저는 난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니박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연 그분들의 성분 분석이 제대로 됐는가, 성향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논점은 우리 북한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난민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해서 또 여러 루트로 한국을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이제 표현적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 말을 못하고 북한 난민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북한 난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18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공화당도 이제 180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체제로 선언을 했고요. 네, 아마 그런 이제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5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한다는 부분하고 네, 2017년에 이재명이 지금 거의 뭐 50% 이상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재명은 뭐 2017년부터 사드 철수해야 된다. 또 친중 행각, 친북 행각을 노골적으로 한 사람이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다른 이제 과거 통진당 소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문재인의 NL 계통보다도 훨씬 주사파 계통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인 친북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난민의 부분도 북한 우리 주민들이 탈북했을 때도 그분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과거 우파 정부의 생각이고 우파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영변 핵원자로 재가동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물론 재가동 문제가 지금 남북 간의 이제 연락 체계가 다 무너지고 4.27이나 9.19 합의가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네, 이번에 연변 재가동 문제는 남북 합의를 뭐 분명히 위반한 거고 IAEA에서도 그런 우려를 굉장히 표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유엔에 한국 한반도에 관한 부분들은 북핵 문제가 중심이 될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최종근 외교부 제일 그 차관이라는 자가 이번에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부분이 남북 합의라는 건 4.27 판문점 선언하고 9.19
평화합의인데 평양에서 그 군중들 모아놓고 그 난리했던 그런 겁니다. 그 시기에 했던 걸 위반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전 세계 국가가 유엔이나 미국이나 북한의 연변 원자로 재가동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네. 북한이 또 다른 핵 관련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 외교 1차관이라는 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안보관 네. 이 대북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문재인은 얼마나 김정은이한테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끝나자마자 IAEA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국방부에서 질문한 거 보셨죠? 유튜브에 올린 거요. 국부사령관 포스타 제너럴 대장한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전부 아프가니스탄 이슈를 하는데 제가 바로 그냥 북핵 문제 재가동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24시간 365일 하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재인만 그렇지 여기 모든 컨글레스맨이라든지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한반도 전문가들은 절대 이번만은 봐주지 말자.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칠 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한국의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냐? 안보를 강력히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보하는 작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판인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무슨 놈의 뭔 사주를 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고발 사주 자기 검찰총장 있을 때 네. 윤석열 부인 한동훈 검사, 윤석열 라인의 핵심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고발 사주를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그러한 있을 수 없는 반동적 행위,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로 봐서는 자유우파를 괴멸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유경수 여사님 옥천 생가에 가서 그 말도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회 일당 독재를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내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쓰고 또 언론들의 재갈을 물리고 이번에 가로세로에 대한 전격적인 세 사람에 대한 압수가 아니고 구속영장을 첨부해서 강제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의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런 독재 정권이나 혹은 전제 국가를 행태를 하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에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본인이 칼을 흔들고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칼을 흔들고 직접 수사를 하면서 우파 괴멸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의 현상, 자유우파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반드시 이 심판대, 법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유경수 여사님 생가에 가서 했는 발언을 봐서도 이것은 다음 후대들한테 자기한테 주어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정권에 나는 그냥 수행을 했을 뿐이다. 임무 수행을 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만약에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서 부역을 하면은 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친일 반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점령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또 과거에 6.25 때 남침에서 북한이 붉은 완장을 차고 나올 때 그 앞에 앞장서서 부역했던 붉은 완장 찾던 사람들이 더 많은 행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따지면은 윤석열의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을 침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역사까지도 좌파 공산주의 역사로 바꾸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시대에 내한테 주어진 그러한 임명, 그것도 검찰총장의 직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발 사주 문제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래 봐요. 네. 저는 정치 공작적 냄새가 너무 난다. 정치 공작적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이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좌파들에 의해서 정치 공작적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끗하다 그러면은 아무튼 뭐 특검까지도 본인이 받아서 이 부분을 정치 공작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또 하나는 윤석열을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저는 뭐 들어가는 자체를 반대한 입장인데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던 정진석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윤석열을 지켜가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단정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고발 사주 문제는 정치 공작적 냄새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작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윤석열이 이렇게 당한 것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탄압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성경에도 반드시 나와 있어요. 반드시 남을 해친 자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 그죠? 그럼 지금 이 대가를 받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정치적 공작으로 그렇게 탄핵이 되고 4년 반 동안에 감옥에 있다는 이 괴로움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이거는 법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으니까 법대로 문재인에 대한 탄핵이나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의 대통령 5년 동안 했던 것 잘못된 것을 반드시 법대로 심판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제가 윤석열 이 정치 공작 사건을 보면서 아무튼 윤석열 스스로가 좀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예.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용어를 자꾸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데 인과응보. 반드시 자기 잘못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예,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그렇죠. 아마 고영태 녹취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고영태 녹취록에 나오는 검사 그리고 또 이 김의겸 그 당시에 한겨레 기자죠. 그 다음에 이진동 TV조선의 기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고영태 녹취록에 많이 나옵니다. 네. 요즘 한국 언론에 이 고영태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었던 김혜경이나 이진동이가 완전히 돌아서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지금 박영수 특검도 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로세를 받았니 뭐 이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 혼자 아니에요. 특검 안에 있던 특검 검사들이 같이 연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럽고 추잡하고 썰개 같은 자들이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을 때리고 오늘까지 1623일째 감옥에 계시도록 만든 그자들의 도덕성이나 그자들이 얘기했던 그 정의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을 자행했던 자들, 또 그것을 주도했던 배신자들, 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탄핵에 앞장서서 배신했던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상교육이에요.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층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정의가 이기더라. 진실이 이기더라. 불의와 거짓은 지더라. 라는 그러한 상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이 2021년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냥 귀찮다고, 우리가 하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혹은, 조원진이가 저렇게 5년간 투쟁해도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상황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우리 길을 5년간 그런 온갖 거짓, 선동, 음해를 받으면서도 국권이 지켜온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동, 조작, 음해를 받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회복과 적극적인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가 그러한 음해 이런 거짓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겨야지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또 국회에서 한 3분을 만났는데 그 한국 정치를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들,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탄핵을 같이 했느냐, 그리고 조원진이란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일단니까 그 나쁜 놈들이래. 유승민이니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자로서 가치가 없는 남자래요. 그래서 유승민이는 포레블 마스크를 쓰고 다녀래요. 그 입만 봐도 싫어, 나는. 그 사람은 팬데믹이 끝나도 아마 마스크를 좀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 우리 제니바 기자께서 여러 미국의 의원들이나 네. 그 백악관 출입 기자 여러 가지 정부 관료들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네.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미국 대사관 이런 쪽에서도 우리 공화당 또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좀 더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가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을 했죠. 이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또 왜냐하면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암흑의 시대를 연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번에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이 암흑의 시대는 문재인으로 끝을 내자. 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둘러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후보, 또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후보.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민노총과 같은 그러한 강성 노조들의 행포도 대단히 크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가 없어요.
그런 고민이 이제 우파 국민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강력한 반중 블록, 또 이 말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양다리 걸치고 또 저 북한 괴뢰 정권에 대해서 단호하게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 괴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립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뭐 좌파들이야 민주당의 후보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국민의힘이라는 소위 우파 진영에서도 그런 후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보고 또 뭐 일부 국민들은 이제 큰 데로 합쳐서 정권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요. 정권 교체의 국민의 명령은 반드시 또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체제로 정권 교체를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불의의 정권의 부역자고, 홍준표는 지금까지 했던 행태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 말이나, 유승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누구랑 하라는 거냐.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5년간의 투쟁은 그야말로 진실 정의를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갖추겠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투쟁의 지체를 가지고 5년간 싸웠잖아요. 네. 우리가 죄 없는 대통령을 적극적인 무죄 석방을 요구한 것도 저거예요. 또 탄핵 무효를 요구한 것도 탄핵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부분을 간과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그냥 사람으로 합친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권 이 4년 반을 겪으면서 국민들께서도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는 탄핵이 이것은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 체제의 침탈 정권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반동 세력들이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좌파 정권의 혹은 이 문재인보다 더한 그러한 사회주의자한테 국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자유우파 지도자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추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4년 6개월 혹은 탄핵 정부 그 이전까지 하면 5년간 투쟁하지 않고 비겁하고 용기 없고 그냥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비굴한 정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과감하게 이제 국민들이 버려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정의가 서고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선거철만 되면은 큰 데로 뭉쳐가지고 정권 교체하자 하는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그 주체가 올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어떻게 정권 교체의 주체자가 될 수 있나? 우리 공화당은 그 사람들로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도 똑같은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개헌을 위한 여야 야합을 할 거고 또 개헌 정국을 만들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탄압과 악법을 해체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오면은 국민들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 반동 세력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 독재 정권 아닙니까? 독재 정권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된다. 국민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때문에 당해야 되고 문재인 때문에 내 자영업이 무너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져야 되느냐.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헌법 가치인 국민 저항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지. 그냥 정치권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더라도 5년간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처절한 투쟁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 투쟁이
그냥 뭐 누구 한 사람이 잘 되겠다 이런 투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거짓이 진실인 양, 또 불의가 정의인 양 하는 이 나라,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이 탄핵을 묻고 가자 하는 그런 놈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서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한 분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고통스럽죠. 저도 뭐 오늘인가 또 무슨 뭐 고소 고발건에 뭐 벌금형을 때린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소가 그냥 5건 돼가지고 지금도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고 그건 다 이게 좌파 정권하고 싸우려면은 아무튼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뭐 벌금을 받든 형을 어떻게 한다 그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과거에는 총을 들고 아무 없이 그냥 싸웠잖아요. 네. 학부들이 그랬고 또 독립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이 그랬고 자기의 이 몸을 초기화같이 던진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께서 총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쟁의 자리에 나오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그것도 힘들면은 누가 도대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실 때가 됐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렇게 있으면은 뭐 대한민국은 그냥 무너지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 그 경제가 파탄이 되면은 배가 고프지만은요. 안보가 무너지면은 목숨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건데. 아니, 역사에 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 상황을 보고 또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볼 때 네. 미군이 얼마나 이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가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친중 행각, 친북 행각을 노골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이 한 70%,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좌파들은 국민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친중, 친북 행각을 하고 이번에 왕위가 오면은 또 뭐 시진핑 방안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을 거예요. 왕위가 이번에 오면은 이제 사드 문제 또 거론할 거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철수하겠다 하는 이재명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지를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낼 거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파 국민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남북의 핵 문제, 이 핵 문제도 중국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끼리 해결해라는 거지, 너끼리. 그런데 이게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죠. 중국이 왕위가 15일 날 방한한다는데 이 왕위가 방한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이용할지 또 하나는 사드 철수를 요구했던 주장했던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된다는 상황들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정말 사드 문제가 사드를 철수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은 문재인하고 또 다른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 정리를 제가 해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이재명이 이런 자다라는 것을 미국 좀 알려야 돼요. 그렇죠. 이재명은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뭐 형수에 대한 욕설 뭐 또 정권 가정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거를 차치하더라도 이재명이 걸어왔던 발언들 소위 친사회주의 친북 친중
그런 발언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미국에 이재명의 실체를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40분이 됐는데 그 왕이가 오든 왕삼이가 오든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볼 때는 좀 껄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번에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한미군 그 리미테이션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대신에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예. 파이브 아이즈는 옛날에 냉전 시대 때 그 첩보 그 국가들을 전부 정보망을 한테 모여가지고 상당한 그 저기 미국의 그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안보국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한국을 엿자 말자 했는데 이번에 안 엿기로 결정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를 주면은 북한으로 다 가고 다 준다 이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은 안 돼. 왜? 정보 단속은 못 해. 벌써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믿을 만한 놈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부터가 우리가 상당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거는 오직 꽃이다 하겠죠. 경상도 말로. 자, 그거 하나도 신뢰를 못 해갖고 한국은 안 돼라고 나온다면은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신뢰를 받으면 MD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방어 체제 있잖아요. 그거 그때 3D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안 하겠다고 뭐 강경화가 산불 정책 그게 MD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사일이 날라와도 방어를 그러면 한국 혼자서 하든지 해야지 미국이 왜 해줘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지금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전술핵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실질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압박과 그다음에 후세들도 굉장히 엄청난 그 고통에 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술핵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전술핵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는 주한미군이 감축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또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좀 더 공고히 하면은 우리 스스로만 정신만 차리면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SLBM 뭐 발사체 완성이라든지 혹은 뭐 이 여러 가지 군사 무기 제작을 한국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 야당의 그 당시 야당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서도 추진을 해서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자기의 업적인 양 선전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잘했더라고요. 성공적이라는 거 SLBM.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핵 탑재해서 SLBM에 쏘면은 북한하고도 뭐 대등한 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아무튼 북핵 폐기가 가능한가? 가능할 때까지 경제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면 되고 지금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느슨해져 버리고 중국의 어떤 그 경제 통로가 문이 열려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경제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이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중군기거든, 중군기.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북핵 폐기를 안 하면은 자기들이 죽는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자유국가 국민 국가가 대대적인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당사자 압박을 해야 될 당사자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뭐 친부 경각을 하고
하고 비건- 뭐 원래 다 옆으로 퍼주고 또 저기 워싱턴에 달려와서 뭐 인도적 지원을 하자니 뭐 그 비건하고 또 만나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 이런데 미국도 비건이 아니고 저 성김 그 대표하고도 뭐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인도적 지원 부분도 눈여겨 잘 봐야 돼요. 저것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인지 그렇지 하면은 또 다른 방향의 대북 퍼주기인지 또 그것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 건지 꼼수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이 꼼수 부리는 것이 이제 다 탄로가 나가지고 미국도 이제 함부로 안 할 겁니다. 자, 오늘은 45분을 했네요. 30분 하기로 했는데요. 또 남겨놓기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저기 조은진 대표님 힘내시고 또 반갑습니다. 대통령 출마하셔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한번 봉사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네,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2주 만에 보니까 반가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빠이! 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